얼마 전 세종대 최규원 교수님이 이끄는 연구팀은 152개의 은하의 최신 속도 그래프를 분석한 결과 암흑물질이 사실 존재하지 않는 것일 수가 있다는 증거를 발견했고, 이 내용을 아카이브에 게재했습니다. 암흑물질은 우주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라면 많이 들어봤을 정도로 유명한데요. 암흑물질이 유명한 이유는 관측이 되지 않지만 우주에서 중력을 행사하는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암흑물질이 발견된다면 노벨상은 기본이고 21세기 물리학의 최대 난제를 해결한 것으로 역사에 기록이 될 정도죠. 그런데 관측되지도 않은 암흑물질의 존재를 알 수가 있는 건 은하의 회전 덕분입니다. 최소 2000억 개 이상의 항성이 모여있는 우리 은하의 질량은 충분히 크기는 하지만 우리 은하의 회전 속도는 그 질량보다도 더 크다는 게 문제인데요. 우리 은하가 예상치보다 빠르게 회전하고 있다는 건 우리 은하의 질량이 예상치보다 무겁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 수준이 단순한 오차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은하가 예측치보다 6배나 더 무거워야 한다는 것이죠. 천문학자들은 우리 은하가 왜 이렇게 빨리 도는지 설명할 수가 없었고,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도입한 것이 암흑물질입니다. 암흑물질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현재의 우리 은하를 슈퍼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은하의 형태가 유지되지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우주에 우리가 관측하지 못하는 암흑물질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왔습니다. 뭐 지금까지는 말이죠. 얼마 전 세종대 최규원 교수님이 이끄는 연구팀은 152개의 은하의 최신 속도 그래프를 분석한 결과 암흑물질이 사실 존재하지 않는 것일 수가 있다는 증거를 발견했고, 이 내용을 아카이브에 게재했습니다. 우리가 은하의 회전을 보고서 암흑물질의 존재를 예측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중력 모델 때문입니다. 중력은 질량에 의해서 발생하고 거리가 멀어질수록 중력의 세기는 거리의 역제곱으로 약해진다는 공식이죠. 만약에 어떠한 항성으로부터 1광년 거리에서 중력이 100이라면 이 항성으로부터 10광년 거리에서는 중력이 1이 되는 것이고, 이런 공식을 토대로 우리 은하의 전체 질량을 알 수가 있다면 우리 은하의 회전 속도를 추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현재 관측 기술로 우리 은하의 전체 질량이 태양 질량의 약 3000에서 5000억 배 정도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 은하가 회전하는 속도는 중력 방정식으로 계산을 했을 때 적어도 태양 질량의 1조에서 3조 배 이상이었고, 관측으로 예상되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은하가 회전했기 때문에 많은 과학자들은 우주의 대부분이 실제로는 빛과 상호작용하지 않는 암흑물질로 구성되어 있다고 추측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암흑물질 이론을 반박하는 이론이 원래 존재합니다. MOND, Modified Newton Dynamics, 일명 수정 뉴턴 역학이라 불리는 이 이론은 애초에 우리가 알던 중력이 단순히 질량에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가설입니다. 즉, 애초에 단순히 거리의 역제곱으로 중력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변수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태양계 스케일이나 관측 가능한 스케일에서 기존의 뉴턴 역학으로 계산되는 케플러 궤도 법칙 등이 매우 완벽하게 동작하기 때문에 수정 뉴턴 역학은 많은 과학자들이 회의적으로 바라보던 이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대 최규원 교수님은 MOND의 가능성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는데요. 특히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중력은 시공간의 휘어짐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중력파 같은 시공간의 물결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사실은 우리는 이미 라이고 같은 장비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특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어떤 물체가 광속에 가까워질수록 시간 지연 효과와 로렌츠 수축이 나타남을 암시하고 있죠. 따라서 중력이 단순히 질량에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중력파나 시간 지연 효과나 로렌츠 수축의 영향을 모두 받을 수가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태양계 규모의 스케일 안에서는 이런 효과들이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기 때문에 관측이 안 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번에 연구팀은 원반 은하의 153개 회전 곡선 최신 데이터를 분석을 했고, 놀랍게도 강한 외부 중력장을 가진 은하가 약한 외부 중력장을 가진 은하에 비해서 더 자주 느려지거나 감소하는 회전 곡선을 보이는 것을 관찰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중력이라는 게 단순히 질량에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대성 이론으로 예견되는 효과들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기존에는 이런 중력장으로 인해 발생한 효과가 매우 작은 수준이어서 무시해도 될 정도일 것으로 예측을 했지만 생각보다 이런 외부 요인이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마디로 애초에 우리가 옳다고 믿었던 중력 방정식이 생각보다 더 많은 변수를 고려해야 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고, 이 말은 암흑물질은 우리가 애초에 중력에 대해서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발생한 개념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번 발견은 흥미롭지만 아직 암흑물질이 존재한다는 기존의 이론을 결정적으로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발견으로도 아직 은하로 인해서 발생하는 중력 렌즈의 곡률 수준까지 반론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확실한 건 은하적 스케일에서 중력의 영향은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작용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질량뿐 아니라 중력장이나 가속도 같은 요인이 중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기존의 표준 모형에서 암흑물질이 새롭게 추가되는 것은 사실 좀 억지처럼 보이기 때문에 애초에 암흑물질은 중력에 대해서 인류가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발생한 개념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지금으로서는 암흑물질이 중력 방정식의 오류로 인해서 발생한 해프닝인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마이너한 이론으로 여겨지던 암흑물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설이 최근 들어서 급부상하고 있는 만큼 결과가 어떻게 될지가 기대가 되네요. 그럼 이만.